조선하청지회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서자 대우조선해양이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작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지고 경남의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6배 늘었습니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실제 노동 현장은 어떤지 동행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됐지만 선거 때 던진 공약들이 단체장 취임과 함께 폐기되거나 뒤집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는 민감한 공약 뒤집기로 책임 정치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파업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3주째 지연되자 초유의 사태로 보고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맞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농성장.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점거한 가운데 1명은 바닥에 작은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들어간 파업 참가자는 협력업체 22곳의 노동자 150여 명. 주된 요구사항은 6년 전부터 깎인 임금의 30% 인상과 단체 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30% 인상은 무리한 데다 법상 단체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안 만나기로 안 만나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타협점을 못 찾고 있어요. 경찰이 지난 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 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영장 청구나 집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금속노조는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대통령이 전국 금속노동조합에게 만약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건 전쟁 선포하는 것과 같다. 대우조선은 노조의 점거 농성으로 3주째 선박 2척의 생산이 멈춰 손실금이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박도선 대우조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특근 조정과 야간 작업 중단 조치를 하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주간 근무 시간 축소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8일 함께버스를 타고 대우조선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번 파업이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사년지회와 한국사년이 6차례 노사 면담과 100여 차례의 고용노동청 면담을 통해 갑작스런 폐업에 대한 사과와 보상 등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사년 노조는 2020년 7월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사년 폐업과 법인 해산 공고 뒤 공장 정상화를 요구하며 720여일 동안 천막농성과 일본 대사관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경남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야외 작업장은 햇볕을 피할 그늘이 없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요.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해의 한 건설 현장에 박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해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노동자 30여 명이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다리개로 얼굴을 감싼 채 다리 위에서 철근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도로 바닥 온도는 37도, 습도는 55%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김해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요즘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릴 정도인데 삶의 움직임은 좀 더하겠죠. 사우나 간 느낌이랄까요? 노동자들이 조립하는 철근 온도를 재봤습니다. 46도까지 오릅니다. 대형 선풍기까지 동원됐지만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늘 천막을 설치해서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이제 파라솔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쉴 수 있게끔. 야외 작업장은 햇볕을 막아줄 가림막이 없는 곳이 많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지난 4일 김해의 공사 현장에서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앞서 지난 1일 창녕의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4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열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은 182명,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할 때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소금과 음료수를 갖춰놔야 합니다. 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50분 작업 뒤 10분 휴식이 원칙입니다. 열사병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으로 열사병이 3명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됩니다.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지난 5일 기준 지난해보다 6배 많은 58명으로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 김해와 창녕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천 34.8, 밀양 34.2, 함양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사천과 밀양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은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임기 시작부터 핵심 공약을 완전히 뒤집거나 전임 민선 7기와 비교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재락 기자입니다. 인구 20만 명을 앞둔 김해 장유 주민들의 최대 관심인 장유 소각장 증설 문제. 홍태용 김해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주민투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를. 하지만 당선된 뒤 꾸려진 김해시장 인수위원회는 소각장 증설이 타당하다며 애초 공약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남 유권자들이 해결을 기대하는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요금이나 내선아들목 무료화 등 도정 주요 현안도 논란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공약인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재협상이나 공익처분 대신 재정 투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민선 7기와 해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 지사가 선거 기간 약속했던 내선아들목 통행료 무료화는 새 도전 과제에 아예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내걸었던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과 북면 초중학교 신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장 인수위는 이들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3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쳐 실효성이 낮은 3개 과제는 제외하였고 당선되자마자 슬그머니 뒤바뀐 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안 해법들. 임기 초반부터 단체장들이 유권자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지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들 간의 입장이 다를 경우 유권자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공약을 번복하더라도 마땅한 장치가 없어 이를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전임 허성곤 김해시장 때 논란 끝에 증설이 결정된 장유 소각장. 찬반 갈등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소각장 증설이 비민주적 결정이었다며 행정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 토론회와 주민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뒤 홍태용 시장은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투표로 장유 소각장 문제를 다시 심판하자며 홍태용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주민단체는 반발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달여 동안 선거 전 한 달여 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서 대다수 시민들이 알게 됐고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는 후보를 선택한 거거든요. 실제 소각장 주변인 장유 1, 2, 3동의 투표 경향을 보면 홍태용 시장은 54% 표를 얻어
석 달 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8%포인트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선거 때 상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시정 운영에 대한 비전 없이 유권자 표만 의식한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을 뒤집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다음 선거 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뿐입니다. 그럼 그 정당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이제 신뢰를 잃는 것이고, 그럼 정당이 나름대로 책임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와의 어떤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공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주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서울에서 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지사는 진해신항과 남부 내륙철도 등 42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출 감축 예고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경남 서부권의 균형 발전 계획이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새 경남지사 체제에서 출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용역 결과를 보고 경상남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의 시군 의회 가운데 진주와 통영, 산청과 하동군 의회가 각각 여성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히 통영시의회는 처음으로 여성 의장과 부의장이 나왔습니다. 경남의 시군 의원 270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31%인 84명으로 의원 수에 비해 여성 의원의 의장단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창단한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단 창단 1주년 기념 공연이 오늘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단은 국내 최초로 기업이 창단한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으로 병원은 발달장애인 25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매주 한 차례씩 공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거창 창포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3년 만에 개장합니다. 물놀이장은 주말인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1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